네, 두 번째 주제인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을 사실 이해하려면 많은 이야기들이 좀 더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는 관계상 쌤이 짧게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사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동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였던 중국과 일본은 이미 중국은 영국한테 아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개항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일본을 무력으로 개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중국과 일본은 이미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나라의 문을 연 상황이었던 거야. 하지만 우리 조선은 달랐어요. 흥성대원군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나라의 문을 열지 않았고 우리는 그러한 정책을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쇄국 정책하는 도까지 일본이랑 중국은 이미 나라의 문을 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대한 열강은 끊임없이 개항을 요구했고 조선의 흥성대원군은 끝까지 막았던 거예요. 하지만 흥성대원군이 10년 뒤에 물러나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고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완전히 세상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당시 고종은 아버지랑 다르게 나라의 문을 여는 개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건적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웃기게도 누구한테 문을 열게 되냐? 바로 일본에 의해서 열게 되는데요. 그 일본이 조선을 문을 열게 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일명 운요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운요호는 이 배 이름이에요. 일본이 본인들이 미국한테 열렸던 것처럼 똑같이 그대로 뺏겨버려요. 즉 포를 가져와가지고 이 큰 배에다가 포들을 실어가지고 조선에 있는 성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은 그 군사적인 위협에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되고 나라의 문을 열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강화도라는 지역에서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조약을 일명 강화도 조약, 또 다른 말로 조일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먼저 베이스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을 때 조선과 일본의 입장은 이 조약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어요. 일본은 특히나 이 조약의 성격이 바로 조선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침략할 수 있을까? 즉, 조선을 침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조선은 어땠냐? 이 일본이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이 일본이 조약 내용 안에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라는 형식에 집중한 나머지 일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일본은 당시 어떤 의도로 조선한테 접근했을까라는 이 조약의 내용을 볼 건데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강화도 조약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 강화도 조약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나라가 조선이 최초로 맺은 근대적인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야. 그럼 이 불평등 조약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 선생님이 4가지를 들어갔는데 그 첫 번째 1조가 바로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일본이 조선한테 야 너희들은 자주국이다라고 발표해 주는 거야. 칭찬해 주는 것처럼 마치 들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오해라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선은 우리가 배웠듯이 조선은 누구한테 항복을 했었죠? 그렇죠. 청나라한테 항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중국의 것이 된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일본은 이 중국의 즉 청의 간섭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그 빈틈에 본인들이 들어가고 싶었던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제4조인데 이 4조에는 일본이 조선에게 3개의 항구를 열어라고 해요. 이 3개의 항구는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바로 부산과 원산 그리고 인천이라는 이 3가지 지역을 열으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일본은 10개도 아니고 이긴 사람이잖아요. 이긴 사람이면 다 열어라고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3가지 지역을 열어라고 했을까요? 이 부산이라는 지역은 일본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침략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두 번째, 인천은 바로 옆이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즉 정치적으로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였어요. 세 번째, 원산은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적 발판으로 삼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네 번째로 7조는 바로 뭐냐면 연해 측량권을 인정해달라는 거야. 이 연해 측량권은 바로 뭐냐면 조선의 바다를 일본이 조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심각한 문제야. 즉, 그 나라의 영토를 이제는 일본이 틈틈이 조사해서
경제적으로 혹은 나중에 사후 군사적으로 침략했을 때 용이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내용이 바로 연해측량권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즉 10조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사재판권이 있어요. 이 영사재판권은 여러분들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재판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은 바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만약에 청나라 사람이 한반도, 즉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청나라 사람은 조선의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이 영사재판권 인정되는 순간 이 청나라는 조선에서 처벌받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나라에서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야. 즉 본국에서 처벌받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처벌을 받을까요? 그렇죠.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일본이 경제적으로 본인들의 상인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근대적인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고 불평등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라면 우리나라가 서구 열강이랑 맺는 최초의 조약이 있어요. 그 서구 열강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어요. 우리는 그 조약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은 당시 이 청나라가 이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만히 뒀을까요? 그렇죠.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본인들 거라고 생각했던 이 조선이 청나라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열리게 됐으니까 청나라도 이제는 다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미국을 소개시켜 줌으로써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바로 뭐냐면 청나라가 소개를 해줘요. 이때 미국이랑 조약을 체결하는데 미국이랑 맺는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1번 최혜국 대우를 체결해요. 이 최혜국 대우는 바로 뭐냐면 만약에 조선이 미국이랑 조약 체결하기 전에 예를 들면 B 영국이라는 나라랑 조약을 체결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최혜국 조약을 체결하는 순간 우리는 영국한테 체결해줬던 내용을 미국한테도 그대로 적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두 번째로는 거중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중조정은 용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A가 조선이라고 치면 조선이 B, 영국이랑 조약을 체결했을 때 만약에 영국이 힘으로 조선이 하기도 싫고 뭔가 이거는 조선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조약을 강제로 집어넣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조선은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이었어요.